자,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예고를 조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메소드를 다룰 때 메소드는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출력 쪽을 보면 return value가 있었고요. 이게 기본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보통 출력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this 또는 클래스, 스태틱 메소드인 경우겠죠. 얘도 return value 역할을 하죠. call by reference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찬가지 개념으로 매개 변수들 중에서 레퍼런스형, 참조형, 주소로 주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하나를 더 설명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 예외예요. 어떤 메소드가 동작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특별히 예외 상황,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되면 안 돼 라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과거에 예전에 이 예외 처리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썼느냐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리턴 밸류를 이용해서 오류를 내보냈어요. 또는 이 방식을 썼었어요. 매개 변수 중에 주소형, 참조자형, 포인터형을 이용해 가지고 예외를 던져주는 형태.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int C의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매개 변수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오류 처리의 중요성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위한 특별한 출력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고, 제너릭이라는 것은 템플릿이라는 걸 혹시 배우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그러니까 실행 환경에서 동작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컴파일러가 미리 체크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템플릿의 모양을 띄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템플릿이지만 실상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런타임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컴파일 타임에 잡아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제너릭이라는 것을 제너릭 타입이라고 그러거든요. 제너릭 타입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이 됩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외의 의미를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좀 구분을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에러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컴파일 단계에서 생기는 에러를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런타임에서 생기는 에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 같은 경우는 거의 문법 오류였어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기본적으로 문법 오류를 체크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법 오류라는 건 내가 문법적인 실수 일으켰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런타임 오류는 실행 중에 생기는 오류여서 이게 훨씬 잡기가 어려워요. 런타임 오류가 실행 중에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제가 다음에 얘기 드리기로 한 로그 파일도 사실은 이 런타임 오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에러와 예외는 둘 다 이 런타임에서 생기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런타임 에러를 두 가지로 나눠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에러라는 것과 예외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에러는 뭐라고 표현을 해놨느냐 하면 개발자가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라고 표현했는데, 치명적인 거 다 치명적이에요. 개발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없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봤듯이 하드웨어 위에서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운영체제 위에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겠죠. 동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그 안에 수많은 주변 기기들, 리소스들을 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어플리케이션과 이런 리소스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서 뭔가 충돌이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블루 스크린이 뜨거나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에러예요.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놔서 개발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러 상황은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상태예요. 개발자가 만들었지만 개발자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건 많이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이 예외예요. 프로그램이 돌다 보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개발자가 예측하고 미리 선 조치, 즉 코드에다가 녹여낼 수 있어 라는 것이 예외 처리예요. 그러니까 에러는 개발자가 대체로 어쩔 수 없는 경우예요. 물론 개발자의 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경우는 개발자가 실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걸러내서 미리 선 조치, 즉 코드에 담아 놓겠다라는 것이 이 예외 처리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누가 만들어냈든 그 만들어낸 특별한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개발자가 어떤 식으로든 조치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 그것이 예외 처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회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코드상의 그림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아래에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외를 두 가지로 나눠놨어요. 일반 예외와 실행 예외 이렇게 나눠놨어요. 일반, 실행. 비검사형이라고 표현했고요. 실행 예외를, 일반 예외를 검사형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에라는 에라로 따로 있죠. 영역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exception. 근데 보면 비검사형이라고 해서 검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안 해야 된다 또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건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옵션이다. 선택해서 처리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문법 오류가 생겨요. 문법 오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해야만 되는, 코드상에서 반드시 표기해야 되는, 그렇지 않은 문법적인 오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검사형 예외 또는 일반 예외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여기는 패키지 이름은 제가 아까 드렸던 런타임, 컴파일 타임 오류하고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십시오. 여기선 런타임 익셉션이라는 중간에 클래스를 두고 이런 식으로 상속해 나가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자, 실행 예외부터 보도록 할게요. 실행 예외는 예외가 발생하면 JVM이 해당하는 실행 예외에 대한 객체를 생성한다. 자, 객체 생성하는 건 OOP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행 예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요. 실행 예외를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그렇죠. 그 메소드를 호출한 애한테 알려주는 거겠죠. 실행 중에 생긴 예외니까 메소드일 것이고 그 메소드 상에서 생긴 오류를 그 메소드를 호출한 애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상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예외예요. JVM은 해당하는 실행 예외의 객체를 생성해서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행 예외는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다? 프로그래머가 반드시 이 예외에 대해서 대응하는 코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0으로 놔둔다든가 부적절한 인수를 썼다든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건 이걸걸요. 배열이나 벡터 이런 것들에서 인덱스를 잘못 사용하는, 마이너스 인덱스를 썼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범위가 넘어갔거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일어나요. 널 포인트 익셉션. 뭐냐 하면 포인터죠. 제가 포인터, 레퍼런스 비슷한 개념이다 자꾸만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string str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죠? 아직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이고 얘는 그냥 어떤 문자 객체가 만들어지면 그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기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즉 여기는 주소가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 공간엔 뭐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이게 지역 변수인지 멤버 변수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널이 저장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통 아무것도 저장 안 할 땐 널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안전하세요.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널로 디폴트로 세팅이 되지만
지역 변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널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참조 변수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왜 이걸 처리하는 것이 옵션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그냥 str. 예를 들어 캐릭터 at 이런 메소드를 막바로 호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str은 not null인 경우에 str. 예를 들어 캐릭터 at 이런 함수를 호출해라 이런 식으로 해요. 또는 반대로 오류 상황을 걸러내서 에러를 띄운다든가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넘버 포맷 익셉션 이런 경우는 pass int 같은 경우 있죠. 문자를 받아서 그걸 숫자로 바꿔주는 뭐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 star 1, 2 이렇게 줘버리면 숫자로 못 바꾸는 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익셉션을 발생을 시켜요. 사실 이런 실행 예외는 대부분 아주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가 뭔가 아주 기본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실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정말 죽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계속 익스프레션이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메인까지 올라가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실행 예외는 처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대체로 이거는 프로그램이 미숙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대체로.